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면서 우려됐던 무력 충돌은 다행히 없었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 SBS 이현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여당 비대위원이신 김용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어쨌든 아무 충돌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건 체포가 됐습니다. 여당 입장은 뭔가요?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다 이런 입장을 아직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제 피의자로 영장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입당한 순간부터 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선포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저희 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자체를 저희 당 공식 입장으로는 불법적인 집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의 체포 집행 영장 집행이 정말 수사를 위한 체포인 것인가 아니면 오늘 권성동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포를 위한 체포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역사에 대한 평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민주당은 다행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한 영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일부께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폭주를 했고 거기에 부응하는 뜻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체포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적법한 영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대통령이셨습니다. 검찰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에 응했던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체포영장 집행을 보면 지난번 1차 체포 때는 계속 대치만 하다가 1시 반쯤 이제 사실은 포기하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부터 아마 가슴 졸이고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충돌이 일어날까 봐. 사실상 경호처가 거의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근데 어제도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경호처의 저항이 말씀하신 대로 1차 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리적 요인을 보면은 이제 1차 집행 당시에는 당시 이제 관저 저지선에 이렇게 인간띠 형태로 동원된 그 육군 수방사 55 경비단이라든지 또 33 군사 경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국방부 방침에 따라서 모두 이제 이번 저지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또 둘째는 인해 전술인데 1차 때는 한 150명 정도 수사관이 이제 투입이 됐다면 이번에는 인력이 무려 1,000명 네.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8배 정도고요. 또 형사기동대는 임기응변, 이 경험이 아주 풍부한 형사들이고 또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같은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번에 작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많이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경호관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저지선에는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때 좀 시간이 걸렸는데 1차 저지선을 한 7시 반 정도에 통과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관저로 공수처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오전 10시 33분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는 한 5시간 20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조수사본부는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직전에 녹화된 걸로 보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출석에 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네, 자 먼저 공조수사본부 취재하고 있는 이현영 기자. 지금 공수처가 우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에 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윤 대통령이 계속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전 동안 사실 이걸 두고 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조건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두고 사실 몇 시간 동안 이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맞지만 윤 대통령 본인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직접 출석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일단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불법 영장의 불법 수사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중에 전한 바에 따르면 관저를 떠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한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출석에 지금까지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라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응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을 보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관저에서 며칠 동안 칩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막을 거였다면 미리 출발했고 아마 출석에 응했으면 이런 논리가 먹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고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영상으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현직 대통령에게서 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발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태 비대위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의힘도 동참해서 같이 싸워달라 이런 뜻입니까? 보수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앞서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치주의에 따라서 저희는 법 체계를 당연히 응당, 보수정당으로 지켜야 되고요. 다만 저희 당이 계속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아니고서는 현행법상 형사 소추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역시 공수처에서 권리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지만 두 번째로 이제 기소 권한은 경찰, 판사,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이제 공수처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좀 누더기법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 해석이 많이 낮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장 청구 권한이 서부지법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계속 법적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적 다툼은 이어서 나갈 것이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수정당으로서 어찌됐든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 현행 법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뿐 아니라 윤 대통령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응원과 지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전용기 의원 일단 서면으로 메시지를 낼 법도 한데 직접 영상으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본인들을 강성으로 지지하는 층들에게 결국에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들을 동요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파괴될 뻔했던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기까지 4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본인들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버텼다면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체포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분들을 향해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결국에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시면서 결국에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사실상 초췌해 보이는 모습으로 영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전락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김용태 비대위원 일단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기 의원처럼 야당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또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도 있었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까지 뭐 본인의 법적 다툼, 수사 권한에 대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 간의 공권력 간의 충돌만큼은 막고 또 양 진영 간 국민들 간의 유혈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런 많은 고민들의 끝에 이번 영장에 응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좀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영기 의원 그런데 오늘 상황 아침에 5시 27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까지만 해도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면서 받아들일 뜻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10시 33분에 본인 발로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마지막까지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고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경호처가 본인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5시 20분경에 치러진 이런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다가 5시간가량이 흘렸죠. 경호처가 실질적으로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속속들이 보도를 통해서 본인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내의 방패막이가 될 마지막에 경호처가 없어졌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체포영장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걸어 나오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가 할 것 없이 공히 대통령께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집행이 될 정도면 최고 권력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 상황까지 온 것이면 정말로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란과 외환죄가 의심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의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여당으로서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 과정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시시비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권한에 대한 분쟁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분쟁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 진영의 지지자가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러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수사기관에 특히 공수처의 판단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동의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잘못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진원 변호사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도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에서 목격이 됐는데 네. 어제 바로 SNS를 통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마치 공수처가 남미의 깽단 다루듯이 대통령을 다루고 있다.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호소했었는데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도 나중에 가서 대통령한테 순순히 좀 체포에 응하라 이렇게 설득에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어제 호소문에서 제3의 장소조사나 방문조사 등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뭐 사실상 법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사전 협의가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과정에서 또 대통령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주목될 것이 그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할 때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을 했잖아요. 네. 그 공수처 호송 차량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비서실 차원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좀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20분 전에 조금 전에 지금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이 내용 보셨죠? 예. 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글이라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20분쯤 전에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게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직접 친필로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이 텍스트를 첨부를 했는데요. 이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로 글을 시작해서 네. 거의 지금 A4 용지 1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인데요. 상당히 긴 글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이 공수처 수사가 역시 부당하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긴 글을 올린 건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한 데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간의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황 자체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가 이제 체제와의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진작 대통령께서 야당하고 더 대화하고 또 어떤 야당의 그런 입법 폭주라든지 다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장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것을 더 건의하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참모들한테 그러한 것을 많이 더 말씀드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이
결론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